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바입니다. 요즘 예상대로 부동산 궤적이 착착 움직이는 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예상 궤적을 벗어나는 아주 버릇없는 예의상실, 매너상실, 에티켓상실, 그 기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요즘은 정말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예상 궤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들어가자마자 서울 매물 쌓이는 거 8만 건 금방 넘어설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말 떨어지자마자 7만 7천 건에서 급 엑셀레이터를 밟더니만 그냥 급속도로 매물이 하루에 1000건씩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오늘 다시 새로운 기록을 경신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 서울 매물 8만 건이 왜 의미 있는 수치냐? 이제 매도자들이 서서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집 내놔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네. 큰일 났네. 시세 차익은 둘째치고 본전은 쳐야 할 거 아냐? 조급함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지금 뜨겁게 부동산 시장을 매도자끼리 눈치 싸움하느라 후라이팬 달구듯 바짝 달아오르게 만든 건데, 이미 매수자는 뭐 썰물처럼 다 빠진 상태입니다. 전무하다가 보면 되고요. 아니,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집값이 오르겠어요. 공급 부족이다 뭐다 말들을 하는데, 아니 수요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데 공급이 줄어들어도 그건 뭐 공급 과잉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때부터 가격은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월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게 될 거고, 뒤로 숨어있던 매도자 매물이 그냥 호주머니에서 탈탈 털어서 내놓을 정도로 다주택자들 매물,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빨리 갈아타야 하는 1주택자들, 해는 니엇니엇 넘어가지, 갈 길은 멀지, 아마 10만 건 돌파가 11월 안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매물 10만 건은 거의 집값 하락에 있어서 1차 폭락을 능가하는 2차 폭락의 거센 양상을 불러올 거고요. 10만 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죠. 매물 8만 건은 매도자들의 초조한 심리를 당기는 방아쇠, 그리고 매물 10만 건은 매도자들의 탈출에 가까운 급매 심리를 당기는 방아쇠로 작용할 겁니다. 아마 역대 최단 기간에 10만 건 서울 매물 적차량 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1000건 정도 쏟아져 나오는 하루의 양이 거의 하루에 5000건 이상 물밀듯이 쏟아지는 양상으로 번져갈 겁니다. 이유는 거래량이라는 배수로가 꽉 막혔죠. 9월은 전달 대비 500건 정도 줄었고요. 10월은 현재 1400건 정도인데 하루 계약 건수가 거의 미미할 만큼 증가 추세를 보여서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전혀 소화가 되질 않고 있죠. 그러니 매물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건 승수 효과로 기저에 깔려있는 매물들을 죄다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던져버리는 백기투항, 항복 매물로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지표라 볼 수 있죠. 그러니 오늘 11월 3일은 무주택자들이 정말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걸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기점이고요. 빚폭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동안 뭐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 거의 뭐 시즌 오프하듯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젠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더 이상 집값이 모든 자산 시장의 가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대는 그냥 종쳤다. 담보가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인위적인 호흡기 달아도 더 이상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1번 법을? 우리는 그만한 경제구조적 내구성이 많이 뒤처져 있어서 1번 법을 비교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장 극한의 집값 하락세를 맞이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본격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무주택자가 가장 유리한 지점에 깃발을 꽂고 있는 거고, 지금 영끌들이 폭등이 뭐 심리적 갈라치기를 하면서 집값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 그냥 거센 파도 위에 종이배 띄우기입니다. 그런 난무하는 말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의 흐름에 편승해서 여유롭게 전체 판세를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웨이를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때마침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월에 너무 분양가를 빨리 내놓은 바람에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땅을 칠 수도 있겠죠. 비강남권 분양
14억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는 2월에 가격이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분양가 대비 그래도 액면 분양가만 보자면 나름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낙후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신축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사업지입니다. 특히나 서울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서 여기도 예외 없이 분상제 적용을 그대로 받고 있죠. 근데 분상제 적용이 돼도 분양가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그렇게 뒤로만 미루다가 오늘 모집 공고를 냈는데 책정된 분양가 평당 3,582만 원 선입니다. 인근 평당 분양가보단 저렴하기는 합니다. 일단 분양가 포인트. 요즘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고분양가와는 살짝 결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4구제곱 7억 3천에서 7억 6천, 그리고 5구제곱 8억 7천에서 8억 8천 사이, 7,4제곱 10억 선에 나왔고요. 여기는 송파권 아파트라 강남 3구에 속해 있죠. 최근에 분양한 비강남권 아파트 임은 아이파크자이 5구제곱이 10억, 8,4제곱 13억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강남권인데도 5구제곱이 8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도 비싸다. 지금 집값이 곤두박질 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마구마구 내놓는 분양가보단 그래도 살짝 키높이를 낮춘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확장비로 뒤통수를 칠 텐데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요즘 2천만 원 넘는 곳이 많은 것에 비해선 그래도 2월에 묶여 있었던 분양가여서 본의 아니게 이 정도 수준인 듯 보이고요. 주변 시세 보시면 문정 레미안이 고점 17억 대비 13억으로 내려앉았는데 하락 추세죠. 국평이 이 정도면 7,4제곱 고려해보면 1, 2억 정도 차이는 있을 듯 보입니다. 근데 청약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뭔가 기존 나오는 서울 분양가보단 싸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도 본인 자금 여력을 넘어서게 되면 이거 답이 없어지거든요. 송파권도 그다지 낙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체크 잘 하시고요.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 1265세대. 일단 정비사업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은 청약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가장 의미 있는 물량, 일반 분양 물량이 299세대, 300세대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 공급 130세대, 일반 공급 169세대. 그리고 평형 스타일 4구에서 8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에서 선택 가능한 평형 스타일은 4구제곱, 5구제곱, 7,4제곱. 8,4제곱은 몽땅 조합원들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일단 단지 배치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층 위주로 일반 분양분을 쫙 깔아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잘 살펴야 호구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위치로 일반 분양을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서울 상급지에서 분양가 올라가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가성비는 괜찮다. 근데 연말로 갈수록 집값 추세가 대폭 하락으로 갈 가능성 높아서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소형 평수가 끼어 있어서 60제곱 이하에서 60% 추첨제 가능하겠고요. 85제곱 이하에서는 30% 추첨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교통환경은 일단 단지 주변으로 문정역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나 거리는 대략 1km 정도. 도보권이 아닙니다. 즉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맹탕인데 그러나 주변 역들이 둘러싸고 있는 입지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도 이 모든 역들이 죄다 도보로 가기에는 멀답니다. 그리고 교통호재가 있죠.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되면 가락시장역에서 바로 강남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강남 접근성이 있다는 건데 의미 있는 교통호재죠. 주변 학군들로 보면 문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문정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도보로 한 번에 패스가 가능한 원스톱 학군. 생활인프라는 일단 위례 쪽으로 가면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있고요. 송파 쪽으로는 문정법조단지 인프라, 그리고 가락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송파 쪽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등등 송파 생활권이라는 분위기는 물씬 풍기는 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시기는 청약 절대 신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초반에 지표 보셨죠? 서울 물량, 아우성 난리가 났습니다. 11월 8만 건이 심리적인 분기점, 10만 건은 실거래 분기점, 급매, 급급매 사방에서 날아들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도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 포인트 잘 읽고 계셔야 됩니다. 자칫 아찔한 상황도 올 수 있고요. 일단 여기는 후분양 단지라는 특징도 있어서 2024년 9월 입주라는 고비가 있겠네요. 이 부분도 고금리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작은 부분, 비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규제 사항도 실거주 의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세 못 줘요.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2년, 재당첨 제한 10년, 무거운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 활용할 생각 잘못했다가 집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그러나 서울
우선순위로 못 박혀 있고요. 기타 지역으로 가능하겠는데 이게 뭐 밥그릇이 오겠냐고.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2년,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치금도 확인해 보시고요. 청약 일정 체크 잘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요즘 청약 잘못하면 그냥 뼈도 못 추립니다. 조심조심. 정말 아니다 싶으면 쳐다도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를 거쳐 오늘 서울 집값의 분기점이 될 만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마도 11월은 가장 빠른 하락세로 전환되는 부동산 역사에 있어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쏟아질 것 같네요. 그러니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동산 지형도가 펼쳐질 가능성 높고요. 송파구에서 주변 시세에서 조금 벗어나는 가격대의 아파트, 여기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리하시면 골로 간다는 것,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기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 청약시장의 벌떼 현상,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